안녕하십니까. 채널 후 박보현입니다. 점차 전국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양강구도가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. 그 역대 그 대선에서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이번 그 대선 그 국면에서도 경제가 과연 중요한 그런 이슈로 부각하게 될지 뭐 이런 측면인데요. 내년 3월 9일이 이제 그 가까워질수록 경제 이슈는 아마도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국민들한테 그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이 먹고 사는 문제,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와 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그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게 될 것인지, 각 대선 주자들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, 역대 그 대선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옆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유근영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입니다. 네, 유근영 기자.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죠. 이재명, 윤석열 이 두 인물 가운데 누가 더 경제 점수가 높을까요? 현재로서는 이 두 대선 주자의 경제 능력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윤 전 총장을 보면 아직 정치적 거취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다만 주어진 정보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선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면 윤 전 총장은 이 검찰 경력이 대부분인 법조인입니다. 물론 검찰도 상당히 큰 조직이고 예산도 많이 있지만 그 규모가 경기도와 비교하면 한없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도의 살림을 맡아 하는 것과 이 검찰총장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지사가 지금 제안하고 그것이 또 실행에 옮겨지고 뭐 이런 그 경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. 좀 생각해 보면 뭐 지역 화폐도 있고 공공 배달 앱, 그리고 기본소득, 기본대출, 그리고 뭐 기본주택까지 이런 게 다 보면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것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경제에 관한 이야기, 정책 뭐 이런 걸 내놓을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죠. 물론 윤 전 총장이 의회에 경제 고수란 말도 있긴 합니다. 검찰에 있을 때 특수부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범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경제 지식도 쌓았다고 하고요. 이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경제학자입니다. 그래서 뭐 밥상머리 교육으로 경제를 많이 배웠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뭐 경제 수사를 많이 해서 경제를 잘한다? 아버지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좀 배워서 좀 잘 안다? 이거는 좀 다소 궁색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은 뭐 대통령 이상의 모든 걸 배울 수 있다?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거든요. 오히려 뭐 호부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흔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다.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 본격화됐을 때 누가 더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느냐, 또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 경제 참모를 이 캠프에 포진시키느냐,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대선 주자가 경제 대통령 이것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걸 좀 살펴봐 주시죠. 이재명 지사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, 컨셉, 공약 등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지사 하면 아무래도 그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 혹은 분배 정책에 강점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? 반면 지금까지 이 지사의 경제 정책들을 곰곰이 떠올려 봤을 때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것은 조금 언뜻 생각나지 않잖아요.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지사의 모종의 어떤 대선 캠프 혹은 이제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같이 직관적 구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몇몇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. 확실히 그 이재명 지사가 이 정치적 그 감각이 굉장히 빠르거든요. 뭐 동물적 감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그런 대응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아마도 그 분배뿐만 아니라 성장 측면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공약이나 그런 이슈들도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반면에
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 공개된 게 아직 많지 않아서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. 다만 윤 전 총장 역시 경제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접촉하면서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하니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5월 8일에 윤 전 총장이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서 4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. 이 권 원장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윤 전 총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. 검찰에서 굵직한 경제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설명하더라.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, 윤석열 이 두 인물이 경제를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내 손에 이렇게 쥐을 수 있으려면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? 일단 이 지사는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경제 성장 쪽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지사가 복지, 분배 정책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고 이 자기 브랜드도 확실히 구축해놨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지사를 놓고 좌파,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거든요. 만약에 이 지사가 경제 성장 쪽을 보완하지 못하고 이 기존의 이 분배 정책에 치중한 모습을 대선까지 이어간다면 이 포퓰리스트라는 이 공격을 적절히 방어해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 윤희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이 지사가 그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천만 원을 지원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남의 인생을 뒤틀면서 선심 쓰지 마라.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. 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악성 포퓰리즘이다. 이렇게 이제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죠. 이 때문에 이 지사도 분배 외에 이 성장 쪽을 보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 정책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과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분들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이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줄부세로 대표되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아이디어인 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이 대선에서 점수를 딴 적이 있습니다. 이 박 전 대통령의 위치에서 보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제정책 기조는 다소 진보적이다. 그리고 혹은 좌파적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자 대선 주자로서의 매력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분배 위주의 색깔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? 이게 분배 정의를 실현해서 경제 성장까지 도모한다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 쪽에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단 말이죠.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영입합니다. 국내 경제학계에서 시장경제 기반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서강학파 경제학자인데요.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박근혜, 문재인 두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승리해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힘을 보면은 기존의 그 자신의 경제 정책의 색깔과 다른 그런 그 정책들도 많이 그 받아들인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신의 진영에서는 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영입해서 함께 한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도 아마도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그 전략을 펴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그 윤석열 전 총장에는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? 윤 전 총장으로서는 자기 조직을 구성하고 세력을 만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. 이 지사를 먼저 보면은 이미 조직과 세력을 구축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을 활용해 경제 정책도 다듬어 나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얘기가 여기서도 결국 또 반복이 됩니다.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을 꾸려 조직을 갖추는 일. 그렇죠. 국민의힘만 봐도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윤희숙 의원 같은 뭐 KDI 출신 의원들도 있고, 그리고 만약
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윤희숙 의원과 함께 이런 경제 정책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제3지대에서 손을 잡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들을 만들어낸 그런 이력도 있죠. 근데 저희가 이 대목에서 그 한 번 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과연 경제가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됐는지 뭐 이거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 경제란 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? 그런 만큼 국민 삶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죠. 어느 대선 때나 항상 이 경제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. 특히 이 정권 교체 순간마다는 이 경제 이슈를 잡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사례가 많았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경제 위기 무렵에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 법조 엘리트이자 국무총리 출신인 이회창 전 총재와 차별화를 했고요.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현장에서 발로 뛴 경제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회개혁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 두 주제가 번갈아가면서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탄생한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그 개혁이 중심 과제로 놓이게 됩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한참 지나면 이제 국민들은 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에 눈을 돌리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요. 반면 또 이제 경제를 강조해서 집권한 그런 정부는 5년 동안 경제 살리기, 경제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 불평등이나 또 뭐 불합리한 관행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나타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불거지면은 다음에는 사회 개혁을 해야만 된다. 이런 쪽에 이슈가 부각되고 국민들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자연의 법칙처럼 번갈아서 딱딱 나오진 않지만 뭐 약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.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혁명을 통해 적폐 청산에 과업을 안고 출범했고 여러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국민들은 다소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대선은 더더욱 경제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지금까지 저희들은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경제 그리고 이 경제 이슈를 누가 잡을지 그리고 지금 유력한 그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재명, 윤석열 이 두 대선 주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과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은 비경제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, 윤석열 이 두 인물보다 더 경제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제를 또 손안에 들고 다룰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의외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뭐 아직 그 대선 구도가 다 이렇게 굳어진 거는 아닌데요. 여전히 뭐 양강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계속 또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경제라는 주제를 계속 좀 이어가면서 이런 경제를 무기로 더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 그런 다크호스가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